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우크라이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며 김건희 여사와의 환담 소식을 전한 건데요. 젤렌스카 여사는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 문화정보정책부가 주도하고 있는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대한민국은 디지털 분야에 특히 강하다면서 문화유산 디지털화에서도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9월에 열린 제3차 영부인 및 신사의 키이우 정상회담에 초청한다고 덧붙였죠. 또 이번 경제사절단으로 폴란드 등을 방문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네이버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스마트시티 건설을 지원하고요. 카카오는 모빌리티 기술, 플랫폼 사업 역량 기반 기여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한국의 참여 규모는 66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을 했죠. 이걸 두고 여러 잡음도 있었고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종전에 갖는 기대는 대부분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쑥밭이 됐으니까 인프라부터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주택도 만들어야 되고요. 다리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도로, 토목건설도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력도 전부 다 인프라가 망가졌으니까 플랜트 수요도 만만치 않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재나 장비 이런 회사들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소식은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디지털화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건국은 소련에서 독립한 1991년으로 보는 시선이 많죠. 이렇게 보면은 신생국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어느 나라는 안 그렇겠습니까만 따지고 보면은 역사가 상당히 깊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초를 중세 동유럽에 있었던 키예프 루스로 보는 시선이 많거든요. 이 키예프 루스가 13세기에 몽골 제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 루스가 사실상 세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 세 개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세 개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키예프 루스의 정통 후계자가 누구냐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16세기쯤부터는 우크라이나라는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돼서 소련에 소속돼 있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유럽 전반의 역사랑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쟁 통해서 많이 파괴되고 부서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데사라는 곳을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오데사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죠. 역사적으로 워낙 중요한 항구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밀이 이곳을 통해서 수출이 되는 핵심 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연장을 거부한 흑해 곡물 협정의 핵심도 이 오데사라고 할 수 있고요. 러시아가 크림대교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 항구를 드론으로 공격을 또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적지 않은 유산이 파괴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산이 얼마나 파괴가 됐냐? 이거 역시 유네스코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난 12일 기준입니다. 265곳 사이트에 있는 유산들이 파괴가 됐다고 해요. 114개가 종교적인 사이트들이고요. 95개가 역사적인 건물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자연 파괴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그리고 첨단 기술이 문화재 복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김건희 여사가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폴란드를 방문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특히 네이버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앞세워서 스마트 시티 건설을 지원한다고 해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뭐냐? 실제 세상을 디지털 환경에서 3차원으로 똑같이 구현하는 일종의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여기에 딱 맞는 부분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됐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당한 어떤 매출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엉뚱하게 어제 시공테크라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어제 한때 보니까 뭐 거의 16%가량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 거래량이 한 10만 건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어제 하루 거래량이 거의 1000만 건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시공테크가 신라 왕경, 그러니까 수도 유적을 말하죠. 이거를 디지털로 복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시문화 전문 기업이니까 이 회사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투자자들의 상상력은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겠죠. 이거는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미국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하니까 러시아가 발끈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내용이죠. 집속탄이라는 거는 이렇게 포탄이 있으면 이 안에 조그만 포탄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이런 무기를 쓰면 살상력도 높아지고 파괴 능력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이 시작되고 이 무기들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크름 대교를 타격을 하면서 러시아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오데사를 드론으로 공격하기도 했고요. 전선은 교착 상태고 뚜렷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서방에서 이 종전을 하라는 압박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하는 종전은 없다라고 거듭 선을 긋는 모습이죠. 결론적으로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가장 큰 조건이라면 역시 먼저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점이겠죠. 그것 자체의 불확실성이 지금은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확실한 주도주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보이질 않으니까 더더욱 이런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너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전쟁 종료가 언제 될 것인가 이거부터가 불명확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섣불리 이런 재건 사업 관련주들에 접근을 하셨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